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자인데 수용하고 말고가 어딨나 싶고 수용이라는 워딩도 웃기는 짜장인데요. 그런데 조남관은 박범계 장관이 주문한 부장단 회의에 고검장들도 논의에 참여한다는 입장에서 표면적으로는 수사지휘권 수용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반격을 준비했다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구질구질한데요. 조남관, 대검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시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다. 조남관, 이문정 대검 감찰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줬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 이문정 검사를 꼭 걸고 넘어지는 조남관 대행인데요. 그런데 애초 박 장관이 지시한 부장단 회의 관련해선 언론들이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다소 포진됐다며 발악하고 우려를 보냈고 대검 부장회의는 안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인건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대검 부장들도 이문정 검사 뜻에 동조한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답답했었습니다. 역시나 조남관 대행은 사실상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에 박범계 장관은 금일 조남관 대행과 통화를 해 제 수사지휘에서 핵심적인 것은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문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경청해달라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시민분들은 일단 조남관 차장을 내치고 이문정 검사를 차장으로 임명시켜 총장 대행을 시키면 검찰개혁을 한 걸음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고 답답함을 표출했습니다. 상관이 적법한 지시를 하며 따라야지 고검장 기술을 들고 오는 조남관 대행인데요. 총장 되려나 애쓰나 봅니다. 관련해서 김용민 PD는 조남관부터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라고 언급하며 노영희님 글을 소개했습니다. 노영희, 드디어 검사들이 정권의 신현 노릇을 어떻게 해왔는지 구조가 드러난 것 같다. 실세 정치인들은 강력한 정치인이나 해를 확장시킬 능력이 있어 보이는 눈에 가시인 인사들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붙잡고 기소하여 정치적으로 매장시켜왔는데 이번 한명숙 총리 사건을 계기로 그 과정이 얼마나 추잡스럽고 나쁘끄러운 일인지 드러나고 있다. 세상에 같은 동료 죄수들에게 검사가 모해 이중 교사를 한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지 기소에만 눈이 먼 정치검사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된다. 윤서방파 차라리 추미애 그립다. 그런가 하면 박범계 장관은 금일 시원하게 페이스북에 한명숙 사건 관련 기록들을 책상 가득 쌓아놓고 읽고 있는 사진을 기록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참고로 법무부는 장관이 6,600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야간까지 검토했다고 언급하게 됐는데요. 그러자 검사 내무원과 검찰일보에만 출근하는 검사들은 온갖 비난을 퍼붓습니다. 역시 익명의 검사 이는 확실히 정치인 출신이라 그러신지 쇼맨십이 강하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지난번 검사장 인사에서는 인사안을 다시 보내주기로 해놓고 갑자기 인사안을 발표해 윤석열 총장 뒤통수를 치고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가 검찰로 보내니까 수사팀에서 검사를 빼버리고 이번엔 이런 식의 수사 지휘까지 하는 걸 보면 추 장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건 같지 않다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검사 A씨는 저는 추미애 장관은 차라리 용맹하기라도 했던 것 같다며 어제 수사 지휘를 보면 내용은 기소하라는 건데 정작 형식은 부장회의에서 심의하라고 돼 있어 장관의 지적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오히려 추미애 장관을 그리워하는 속내까지 내비칠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검사 B씨는 검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차라리 이문정 검사가 기소하게 내버려뒀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 재판 가서 혐의 입증 못하면 결국은 기소한 검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혐의 입증이 어려 보인다. 장관도 아마 그래서 기소하라는 지휘를 하기가 부담됐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시나 칭찬하는 검사들이 한 명도 없는 걸 보니 박범계 장관이 잘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들입니다. 관련해서 시민분들은 그러게 조국 장관님 때 기었어야지 뜨거운 맛을 봐야 차가운 게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마음에 안 들면 제발 사표 좀 써라 검사들아 라고 일침했습니다. 상대하기 제일 까다로운 흐물흐물 박범계 장관이 화이팅입니다. 주진영 최고위원 한국의 언론은 이번엔 주진영 위원 소식인데요. 주진영 언론학자 정준희 선생과 대담을 했다. 내가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은 한국의 언론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였다. 일반적으로 모든 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질이 나아진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 특히 신문은 질이 더 나빠지고 있다.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를 대형 언론기관이 공공연하게 만들어 뿌린다. 요즘 같아선 한국의 언론은 마치 나라가 망하길 고사 지내는 집단 같다. 관전자로서 사실에 의한 객관적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치판에 직접 선수로 뛰는 것 같다. 작년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자 이걸 선거에 이용하려고 온갖 가지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백신을 갖고 요즘 또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왜 그러는 것일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정준희 선생은 2000년대 들어서 온라인 채널 등정이란 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서 이런 현상의 원인을 찾았다. 악화되는 수익 구조에 대응한 개혁과 혁신보다는 협찬과 기사성 광고로 버티고 있다. 온라인 포털이 주는 돈에 연연하게 되면서 저열한 수익 구조는 도리어 더 악화되고 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맛본 유착의 달콤한 맛에 대한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보다 더 적극적인 선수로 나서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단다.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점입가경입니다. 이번엔 진성준 의원은 오후 저는 현직 시장이지만 전혀 몰랐습니다라는 해명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절차는 저는 현직 시장이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택국장 정결 사항이었기 때문이라고 16일 TV토론에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성준 서울시 부시장,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등이 오세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단지를 건설하는데 서울시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환경부, 서초구, 주민 등의 반대가 극심해 사업이 3년 가까이 필요했던 내곡동을 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당시 서울시장이 몰랐다니요. 서울시 어느 공무원이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 주택지구 지정, 택지 개발을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오세훈 후보가 식물 서울시장이었던 것이 아닌 다음에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제안서 양식을 보시겠습니다. 당시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제한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을 거쳐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H공사 사장이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보고했다고 보아야 상식에 부합합니다. 서울시장을 5년 가까이 역임하신 분께서 이런 행정 절차를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